그리고 다항식 다루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요. 자, FA가 0이면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이쪽은 모르고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갑시다. 잘 봐요. 이거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그럼 최고차항이 개수분의 개수로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럼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족밥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세팅을 해요. 자, 수학2를, 저기 미적분 1을 그 세련되게 푸시려면 이런 일반형 세팅을 하시면 안 돼. 알겠어? 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자, 그 다음 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분자가 0이어서 원래 자연스러운 극한값은 0인데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접근을 했지? 그러면 분모도 0이 되는 거라서 f-2가 0이에요. 그럼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힌트랑 인수 하나 힌트가 있지. 자,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로. 그리고 나서 갖다 넣어. 0분의 0 꼴은 극한값도 한번 이용해야 되거든. 그리고 분자 인수분해하고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날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4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 건 4가 내려와서 2분의 1이어서 A가 2분의 3이죠. 자, 만약에 이 세팅으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fx를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일단 f-2가 0이라는 힌트로 이렇게 b가 2a-8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올리는데 b를 최대한 인수분해해서 적은 다음에 이걸 교차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사냐? 그럼 여기 2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구려져요. 돼? 알겠지? 요렇게 하는 거야. 8번도 할게. 8번도 그대로. 요건 아주 좋은 예제들이야. 그리고 수학 1, 2 수능 수학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요런 세팅을 잘 하셔야 돼. 다음 함수 세팅이 다야. 빨리 니네들이랑 수능 수학 하고 싶다. 수학 1, 2,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1 수능 수학은 진짜 재밌어. 대박이네요. 막 10분, 15분 걸려 푸는 거를 깔끔하게 표를 줄여가면서 공부하면 되게 짜릿해요. 이번엔 뭐야? 여기 0 넣으면 분모 0이라서 발산해야 정상인데 여기가 0으로 가서 0분의 0 꼴이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F0은 0.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1 넣으면 분자가 0이어서 자연스럽게 0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로 수렴했으니까 F1도 0인 거야. 알겠어? 근데 서술형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F0이 0이란 얘기가 아니고 0에서의 극한값이 0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 서술형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1 넣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로 접근시키면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냐면 지금 fx가 몇 차 함수라 그랬어? 3차 함수는 다항함수지. 그죠? 다항함수는 부드럽게 이어진 아주 예쁜 곡선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애들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 힌트를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그냥 함수 fx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fx를 f0이 0이라며. 그럼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갖고 있군.
F1이 0이래배. 그럼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갖고 있군. 그 다음에 3차 함수 fx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다 몇 차식 하나만 더 쓰면 돼요? 1차식. 그럼 내가 모르는 미정 개수가 a랑 b 두 개지. 그래서 0분의 0꼴 두 개를 한번 쓰는 거야. 이걸 여기다 놓고 한 번, 이걸 여기다 놓고 한 번. 돼? 그럼 봐봐.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이거 통째로 밑으로 들어가잖아. 위로 들어가잖아. 내가 x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써도 되죠. 연우. 이해했어? 여기 봐. 그럼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야.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b 몇이야? 1. 일단 b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밑에다 갖다 넣을 거야. 내가 x-1을 지우고 요거 두 개만 쓸게. 연우. 이해했어?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1 곱하기 a 플러스 1이죠.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렇게 해서 f-1 값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인 거지? 틀렸네? 뭐가 틀렸냐? b는 1 받고 a가 2래. 이거 밑에 있어야 되네. 소리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죠? 요게 3이니까 a는 2야. 여기가 2다. 그럼 f-1 구해주면 여긴 맞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맞아? 왜 이러는 거야? 마이너스 1. 맞아요.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연우 집중력 잃지 말고 해봐. 10번. 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가 그래도 뭐 멍청하긴 하지만 막 공부를 막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네가 이긴 한데 수학은 진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재미없어? 다른 거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아해요. 잘하다 뺄게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좋아해요. 근데 수학은 다 모르겠어요. 이거 재미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대학 가려면. 근데 이해는 된다. 원래 이제 과목이나 공부 같은 게 재밌어지려면 그 과목을 잘해야 돼. 꼽이죠 이거. 점수가 나와야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요. 수학 해도 안 나오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 물리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어렵대. 난 안 어려운데. 짜증나. 그 애들이 점수 내기가 되게 힘들대. 나 괜찮은데? 그럼 난 점수 잘 나오잖아. 제일 재밌어.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무섭다. 애들 어렵대.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야. 진짜요? 해요?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 무한을 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뭘 달아야 돼? 이렇게 달아야 돼. 와우. 여기도 이렇게 달면 돼. 그럼 요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6 이렇게 극한값 읽기로 했지. 이것도 2차분의 2차니까 증가율 비슷하고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극한값 읽기로 했지.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것도 6이야. 그래서 이게 가운데 껴있다 해가지고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그렇게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푼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쉽네. 11번은 fx 쪽에 조금 장난질을 쳐놨어. 얘네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fx를 제곱해놓고 밑에 x제곱 플러스 3을 깔아놨잖아.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곱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야. 만약에 a보다 b가 커. 그럼 a제곱이랑 b제곱 중에 누가 커? 몰라요. 이렇게 되면 b제곱이 크고요. 이 상태면 제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음수일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알겠어? 연우, 누가 커? 마이너스 2 그죠? 아깝다.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랬으면 쌤이 개갈고. 아니 개갈구진 않지. 이거 제곱해봐. 그러면 쌤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얘들아 이걸 봐 이걸. 지금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 겁나 큰 양수인 거야. 그래서 그냥 세 개씩 다 양수겠거니 하고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어? 다 제곱을 해. 그 다음 뭐해?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 근데 x제곱 플러스 3도 x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죠. 그래서 부도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 상태로 리미트 x 무한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다 달면 얘도 9고 얘도 9죠? 그래서 이게 9야. 그 다음 도형인데 얘들아 내가 12, 13, 14 중에서 12번 하나 저번 시간에 풀었지? 네. 13, 14번 좀 봅시다. 이 도형 문제는 또 그냥 넘기기가 좀 그래. 얘들아 내접 1이 나왔어.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죠? 내심이라고 하지? 삼각형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지, 그지? 너네 저기 중학교 때 그 삼각형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거 3개 있어요. 외심. 내심, 외심,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근데 뭐 이런 거 좀. 줄은 뭐야 진짜. 이거 하지 마. 야루 왜요? 야루 귀여운데? 야루. 아니 그 유튜브에 이상한 그 뭐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애가 하는 말이죠 이거. 빵필빵이요? 몰라 누군지는. 무슨 이렇게 수염난 개그맨 하나 있던데. 걔가 자꾸 야르야르 거리던데 너무 안 어울려. 야루. 걔가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알겠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해도 돼. 해라 마음껏 해라. 남자친구 안 생긴다. 필요 없어요, 쌤. 그러니까 알았어. 선생님잖아. 그러니까 너 울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만할래요,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자, A분의 R 구하는 거야. 근데 A가 어디로 가요? 영호 극한, 그죠? 그럼 요 R을 A로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서 R과 A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얘들아, 내심 나오면 이제 고3까지 이 공식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외심이랑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려가지고 성질을 찾아 풀 수 있는데 내심은 공식 하나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거 기억나? 이건 줄 2때 배웠는데 고3까지 쓰이는 거거든. 이거 뭐야? 일단 R은 뭐야?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A, B, C는 뭐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야.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내저번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증명해서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외워놔야 돼. 알겠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면서 풀어? 외워서 풀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원넓이를 외워서 풀지 원넓이를 증명해서 풀진 않죠. 거의 그 정도야. 근데 니네 애기니까 내가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꼭지점 주고 각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들한테 이렇게 스몰 문자를 주는 거거든. 내저번의 반지름은 원중심에서 각 변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만들어지는데 각 변들이 접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직각이에요. 그럼 이런 데가 R이야. 삼각형을 세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3분할을 해주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A가 밑변이고 R이 높이야.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오른쪽부터 하자. B가 밑변이고 R이 높이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C가 밑변이고 R이 높이야.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거든. 2분의 1 R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맞아요? 그럼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거든.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건 알파벳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갑자기 문제에서 삼각형 둘레에 대한 개념이 툭 나온다? 이거 혹시 내저번 관련된 문제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 집중력 좋은데 박연우. 애들이 수결을 좋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봐봐. 자,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긴 해요. 일단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4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함으로써 a와 r의 관계식을 쓸 수 있어요. 삼각형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죠? 근데 오늘 배운 거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 돼? 그럼 요거 넘기고 얘로 나누면 이렇게 r을 a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거 이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던 거 이거 기억날걸? 봐봐. 이게 어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내저번에 반지름으로 갔고 직각이 무려 3개나 있는 삼각형이어가지고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럼 여기 R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을 이쪽으로 훅 돌려가지고 풀었던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이런 거 기억나요? 네. 수학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 너니까 안 되지. 여기 봐. 이래놓고 마지막에 식 어떻게 세우는 거야? 식을 못 세우고 더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저 빗변의 길이 합으로 식 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r이잖아. 가지고 와. 그럼 가지고 가. 돼?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훅 나누면 돼. 쌤 표현이 왜 다르죠? 저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돼요. 됐어? 이거 식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어쨌든 요거 더 많이 쓴다. 이걸 더 많이 써요. 이렇게 안 해. 이게 손수 그냥 잡아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a분의 r이니까 이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럼 윽윽 지우고 이제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건 뭔 꼴은 아니야. 그냥 답 나와. 틀렸는데?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a제곱 플러스 16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네? 나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정색했지. 야를 해도 돼. 근데 나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건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 줄이야 뭐. 됐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네. 14번. 근데 이거 쉬워 얘들아. 이게 니네가 시도를 잘 안 해봐서 그러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위에 한 점 t, 2분의 1 t제곱이 있어. 여기 t로 잡았으니까 y가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세 점이 2, 0, 0, 2, 1에 그럼 요것도 정사각형이다. 자, PBC 넓이랑 PC의 넓이 합을 FT라고 한대요. 자, 먼저 PC A부터 가보자.
둔각삼각형이지. 좌표축이 수직하거나 평행한 변이 있으면 걔를 밑변으로 잡는 겁니다. 얘가 밑변이에요. 그럼 높이는? 약간 점 P에서 AC의 연장선 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되지. 그러면은 점 P의 Y좌표랑 X좌표랑 점 A의 X좌표의 차. 이게 높이야. T-2. 연우? 네. 이거 마이너스. 오, 잘했다. 그 다음에 PBC는 요 2가 밑변이고 요 연장선 그려서 P에서 수선을 뚝 떨어뜨린 요 길이가 높이에요. 그러면은 P의 Y 좌표값에서 여기 Y 좌표값의 차, 요 길이 여기서 이거 뺀 거.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T-2 달아가지고 리미트 하는 거거든? 아이고, 씨. 계산 깔끔하게 보여줄게. 여기선 있잖아. 2분의 1을 꺼내. 2분의 1을 꺼내면 얘는 t제곱, 그지? 요거는 그렇지, 마이너스 4야, 그지? 근데 분수 꺼낼 때 암산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곱해서 2가 되도록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뭐 굳이 인수분해까지는 필요 없고 t-2를 바로 날리면 돼.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이게 4지. 수고했고요. 27, 28, 29도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 특히 그 11, 15, 16 같은 건 너무 단골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11, 15, 16 같은 거. 자, 이제 우리 30쪽 봅시다. 개념 13번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에요. 여기를 배우면 1단원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극한 공부를 했잖아. 그럼 극한이 최초로 활용되는 게 함수가 끊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 함수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고 함수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야. 근데 이렇게만 정의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자는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 연속이라고 부를 건지. 내가 물어볼게. 니들이 배운 함수가 지금까지 뭐 1차, 2차, 유리무리 뭐 이런 함수들이 있잖아? 그 함수들 중에서 끊어진 거 있었어? 뭐? 끊어진 함수 있었어요? 함수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함수 있었어? 유리함수가 접는 선에서 끊어져 있어요. 1차 함수는? 안 끊어져 있어요. 2차 함수는? 안 끊어져 있어. 무리함수는? 뭐 정의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점으로부터는 안 끊어져 있지. 그지? 그러면은 연속성을 따질 때 있잖아. 그 유리함수도 어차피 한 곳에서만 끊어져 있죠. 그럼 연속성을 따질 때 당연히 대부분은 연속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연속성을 따져야 되는 곳은 여러 군데야? 몇 군데야? 몇 군데야? 그 의심되는 곳만 연속성을 따지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x는 a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일단 첫 번째,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뭐지? 우리 배운 적 있는데, 요번에. 이번 그 미적분 배우면서 배운 적 있는데. 이런 함수 기억나? 앞에서 배웠는데. 이거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f1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학에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극한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계산하지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니? 이렇게 1에다가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뚫었죠? 그쵸? 이거 끊어져 있는 거야. 이리 와서. 여기 끊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연속성을 보려면 최초로 해야 되는 게 함수값이 계산이 되는가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두 번째, 이게 함수값이 존재해도 있잖아. 좌극한이 이런 식으로 가고 우극한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극한값이 없어. 아니 저기 뭐야,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발산하지 않고 얘네 둘이 서로 같을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도 있잖아, 얘들아. 너네 이런 것도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좌극한, 우극한 다 존재하는 거 맞죠? 그 좌극한이랑 우극한 같은 거 맞지? 근데 함수값이 생뚱맞게 이런 데 찍혀 있어. 이것도 끊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이랑 2번에서 구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x는 a에서 fx가 연속입니다 라고 불러. 자,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 우리 개념 5번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 2번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조금만 간추려 쓰자. 자, FA가 존재. 자, 얘는 조금 풀어 쓰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 밑에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전 구간에 대해서 막 연속이고 불연속인 걸 밝히는 건 아니야. 의심되는 것만 국소적으로 밝히는 거야. 되죠? 근데 약속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다항함수는요. 다항함수가 뭐야? 그렇지. n차 함수들. n차 함수들. 다항함수들은 연속성 판단을 안 해. 얘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거든. 알겠어? 마찬가지로 상수함수도 연속성 판단을 안 해요. 어차피 그래프 이어진 거 다 알고 있는 상태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유리함수가 뭐야 얘들아? 니네들이 배운 x분의 1, x-1분의 1 얘네뿐만 아니라 분모에 x 들어있는 애들을 다 유리함수라고 불러. 알겠어? 유리함수들은 분모가 0일 때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알겠어? 뭐 어떻게 만들면 좌우극한은 뭐 어떻게 같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불연속이야. 왜냐면 함수값이 없거든. 분모 0 되는 x값 우리 못 넣지. 그치? 요 정도는 우리가 약속을 좀 하고 가자. 아직 여러분들이 베이비여서 저기 함수도 많이 안 배우셨으니까 지금 함수 4개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베이비 연우 그만해요. 그만해요가 아니고 그만 졸아요. 근데 안 자고 있잖아. 지금 잘하고 있잖아. 뭐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 봐봐요. 불연속은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불연속인 겁니다. 자, 1, 2, 3번으로 각 조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1번, 2번, 3번이 불연속인 이유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거야. 자, 1번 보시면요. 함수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좌극한이 2구, 우극한이 1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니은이야.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함수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게 색칠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몇이야? 그럼 극한값이 있긴 있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도 극한값 있는 거였지. 근데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네. 그래서 디귿이야.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 기억입니다. 쟤는 구멍만 또 나 있지, 3번은. 맞아요? 이건 함수값이 없는 거야. 되죠? 4, 5, 6, 7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이제 8, 9, 10, 11번 위에 있는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는 여러분 위에다 그립시다, 우리. 자, fx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래. 그치? 자. 그럼 일단 분모가 0 되는 x값은 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즉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이거 약분해도 되거든? 그럼 x-1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 여기다 구멍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니들이 보다시피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1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여기.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8, 9, 10, 11번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 연우? 예쁘게 그래, 예쁘게. 좀만 참아봐. 개념 15분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 거야. 15분까지요? 금방이에요, 금방. 오늘 개념 수업은 사이값 정리까지 할 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22번이나 23번처럼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요. 자, 22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제가 서술해 드릴 거야. 서술하는 방법. 자, fx가 대괄호 안의 값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자, 함수값은 2를 위에 넣어야 되냐 아래에 넣어야 되냐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x가 2일 때는 위에서 계산하라고 돼 있네. 그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위에다 2를 넣으면 돼요.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지금 x는 2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함수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왼쪽에서는 지금 x-1 그래프라고 그랬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x제곱-4x 플러스 a 그래프라고 했어. 그럼 내가 좌극한을 계산할 땐 이 함수로 조사해야 돼? 이 함수로 조사해야 돼? 그렇지. 이 함수로 조사해야겠죠? 왼쪽에서 x를 접근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러면 돼요. 이거 뭐 0분의 0꼴도 아니고 뭐 무한분의 무한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우극한은 어디서 조사해야 돼? 누구로 조사해야 돼요? 이걸로 조사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함수값이랑 같겠다. 함수값이 저 위에다 2 넣었었잖아, 그치? 그럼 요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a-4는 1이어야 되고 a는 5야. 실전에서는 봐봐. 경계값을 그냥 위아래 넣으면 돼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이렇게 서술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23번 봐. 뭐뭐뭐 구해야 된다고요, 얘들아? 뭐뭐뭐 구해야 된다고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근데 지금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만 어떤 함수값을 정의해 준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즉 왼쪽 오른쪽에서는 무슨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요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연호? 너 깰려면 깰 수 있는데 잠이 와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좌극한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해야 돼? 이거네? 우극한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해야 돼? 이거네? 함수식이 같아 달라? 이럴 땐 한 번에 조사해도 되죠. 알겠지?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해서 가져가자.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야. 윽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A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냐면요. 가끔 애들이 쌤 어떤 문제에선 좌우극한을 다루고 어떤 문제에서 극한값을 한 번에 다뤄요. 이런 질문들도 좀 받아봤어.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다루는 거지. 됐죠? 이제 32쪽 펴시면 약간 고급진 우리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되게 쉬워. 여기 너 졸리지만 않으면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호빵같이 생겼지? 졸린 호빵. 함수에서 정의역을 줄 때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A 이상 B 이하, A 이상 B 미만, A 초과 B 이하, A 초과 B 미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A부터 B까지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열지. 맞아? 그 다음 얘는 수직선이 나타내보면 A부터 B까지긴 한데 여기 구멍을 이렇게 닫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요. 쓰지 마.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럼 가운데 거는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둘 다 상관없어. 근데 이제 약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개구간, 이걸 폐구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알아들으면 돼. 원래 옛날엔 개구간, 폐구간이었는데 한자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됐어요? 나도 옛날 사람이라 아는 거야. 너네 단백질이 어디서 소화되지? 위인가? 단백질 최초로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 뭐예요? 아미노산? 모르겠다. 아니, 아미노산은 단백질 최종 분해 형태잖아. 그럼 너네 저기
녹말 처먹처먹하면 입에서 녹말 녹여주는 애 효소 이름 뭐예요?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그죠? 우리 때는 아밀라제라고 했어요. 그냥 딴 얘기하니까 재밌다. 아니 딴 얘기 한 이유가 네 잠 깨라고 딴 얘기 한 건데 계속 자고 있는데? 아니 재밌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수학자 얘네들 이상 병이 있어. 야, 이것도 길대. 이것도 길대. 이것도. 알겠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봐봐. A, B 쓰고 이렇게 괄호를 닫을 거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요것도 간추려 쓸 거거든? 여기가 열렸고 구멍이고 여기가 닫혔지. 열린 곳은 소괄호, 닫힌 곳은 대괄호.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진짜 가지가지. 나도 근데 좀 별로라고 생각하긴 해. 이거 점이랑 헷갈릴 것 같지 않아? 여기 A 닫혀 있고 B 열려 있지, 그지? 다 열면 어떻게 쓰면 될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점이랑.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알겠어? 근데 정의역 중에 이런 정의역도 있거든? 그쵸? 뭐 A부터 B까지 말고 A 이상을 봐라 이런 정의역도 있잖아. 자, 이런 거는 자, X가 A보다 작다니까 정의역이 X를 기준으로 어디야? 여기죠. 수직선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A 쓰고 이렇게 열어주고 이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돼. 여기는 A가 어때? 닫혀있지. 구멍이 닫혀있지. 대괄호 쓰고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쭉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 A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려있죠. 그리고 A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그러면은 A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A 닫혀있지? 그럼 이렇게 닫아. 그 다음에 무한. 이렇게 쓰는 거야. 무한 옆도 뭔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무한은 다 소괄호. 약속이야, 약속. 설명 다 했어요. 돼요? 이름만 잘 보세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이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연속성, 연속성을 조사했는데 불연속인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런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개념 15번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fx는 연속함수라고 해. continuous function이라고 해요. 연우가 또 영어 좋아하니까. 넌 뭐 좋아하는 게 전 남친밖에 없니? 아 쌤 정말요. 아니 곧 끝났어. 곧 끝나. 근데 얘들아 이제 수능수학에서 엄청 습관적으로 그냥 등장하는 문장 보여줄게. 봐봐. y는 fx가 연속이다 또는 연속함수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가 함수값이랑 같다. 알겠죠? 쌤 왜 당연한 문장을 쓰나요? 아니,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식을 작성한 다음에 문제가 서술 시작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 보고 이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써. 써놔. 별거 아닌 힌트 같은데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고요. 그치? 너네 고등수학 하에서도 이런 문장 하나 있었는데. 아, 미안해. 너네 그 이름 뭐지? 공통수학 2. 고등수학 하가 뭐죠? 이런 나이가 됐다, 이제. 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여기 봐. 이거 안 쓰지 마. f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야? 역함수의 정의에 있었는데 예전에. y는 fx가 근데 저런 것 약간 칭찬해줄 만도 해. 용기 있지 않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뱉는 거? y는 fx가 1대1 대응이다. 그렇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못 만들잖아. 그쵸? 1대1 대응이어야 거꾸로 가도 이제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내가 너네 이거 공통수학 2 가르칠 때 이런 말 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함수잖아. 끊어져 있는 곳이 없잖아?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fx가 이렇게 부드럽게 끊어져 있는 곳이 없는데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 fx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면 fx는 1대1 대응이고 이 fx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야. 계속 그렇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그런 거야. 중요한 거예요. 쉬고 와서 밑에 거 풀게요. 쉬고 와서 합시다. 23분까지 쉬세요. 자, 30번 보시면 이거 몇 차 함수라고 부르죠? 2차 함수, 그쵸? 그럼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fx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는데 결국 연속인 구간을 나타내라는 얘기라서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옛날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x바, x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죠. 그 다음 31번은 유리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이제 이런 유리함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정의역입니다. 마이너스 1 빼고 연속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우지 말자. 그 다음에 정의역을 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집합 기호로 쓰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쉼표 써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념 15번, 32번도 봅시다. 간만에 보는 무리함수죠. 맞아요? 간만에 보는 무리함수지? 시작점 한번 읽어봐. 2,0 굿. 그리고 방향 상, 우. 그래프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x값 2고. 그러면 2부터 연속이에요. 2부터 정의역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x바 x는 2 이상 이렇게 썼었던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2번 봅시다. 연우?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지금 위에 있는 함수 보시면 분모가 0 되는 곳이 x가 1인 곳이기도 하고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는데 x가 1인 곳에서만 b라는 함수 값을 새롭게 정의해 준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f1, 그죠? 1에서의 함수값은 b.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근데 내가 우극한을 조사해도 이 함수로 조사해두고 좌극한을 조사해도 이 함수로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조사해도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일단 계산이 되려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뭐여야 돼요? 0, 그렇지? 그럼 3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든 인수를 딱딱 지워버리고 극한값이 4로 계산되지? 그럼 극한값이 4라는 건 b도 4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이 뒤쪽 개념까지 깔끔하게 연결이 잘 되죠. 연우? 그만 자. 잠 깨워줘? 아니요. 목덜미 한번 이렇게 해주면 금방 깨는데. 근데 애들 졸 때 목 안마 해주는 거 있거든? 관심 있으면 얘기해. 알겠지? 됐죠? 밑에도 비슷해요. 0분의 0꼴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랑 비슷하고. 자, 이제 여러분 유형 16번을 좀 봐봅시다. 35쪽으로 오세요. 얘들아, 근데 열심히 극한을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사실 본질 자체는 x가 1대 함수값을 읽을 거냐 아니면 x를 1로 접근시켜가지고 뭐 함수의 값을 조사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 아직 극한 왜 쓰는지 잘 모르겠지. 그죠? 이 극한은 있잖아. 뉴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수학이에요. 알겠어? 걔가 미적분을 만드는데 우리들을 이해시켜야 되잖아. 그치? 범인들을 이해시켜야 돼서 만든 수학이야. 알겠어? 그래서 극한은 있잖아, 얘들아. 서술 및 표현이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밑줄 그어보시고 이런 게 되는 거야. a에는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자,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함수 fx를 구해달라 그랬어.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땐 얘가 0이죠. 그땐 양변을 못 나눠요.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지금은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f 마이너스 1 물어봤지. 계산이 돼요?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을 쓰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1을 제가 직접 넣을 수는 없고요. 대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으로 구할게요. 이렇게요. 하나 더 쓸게. 여기 fx라고 쓰고 내려올게. 왜? 리미트 x 화살표 마이너스 1 속에 숨어있는 참 뜻은
x가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니까 이 fx를 얘라고 부르고 쓸 수 있는 거죠. 약분 윽 해주면 x 플러스 1이 지워지니까 x 마이너스 1이 위에 남겠지.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 극한값이지만 함수값이에요. 이렇게 끝. 개념 16번 36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배우면 드디어 미분이야. 다음 주부터 목요일부터 미분이에요. 재밌겠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 우리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 배운 거 뭐 있었죠? 극한의 성질, 그렇지. 그 극한에서도 내가 성질보다 더 중요했다고 했던 건 앞에 있던 수렴할 때라는 말이었어,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연속이면. 연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자, fx의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고요.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 나 그냥 이렇게 넘길 거야. 왜냐면 우리 평소에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잖아, 그지? 함수끼리 곱해도 연속이고요. 연속인 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연속이니까 모든 곳에서 함수값이 다 존재할 거고 그 함수값들은 다 극한값이랑 같을 거거든. 알겠어? 연속인 두 함수 가지고 사칙연산을 하면 그 사칙연산된 함수도 연속이야. 자, 다만 여기다 네모치고 별표치세요. 분모가 0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gx분의 fx는 연속함수 분의 연속함수지. 왜냐면 2차 함수 분의 1차 함수니까. 맞아? 지금 여기 분모 0 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건 연속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fx분의 gx를 하면 위에 2차 올라가고 밑에 1차 내려오거든요. 얘는 분모 0 되는 곳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아직 이 함수를 못 그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없어요. 돼? 예전에 썼던 표현으로는 정의역을 이렇게 썼었죠. 되시겠어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수학2 미적분 1에선 있잖아. 미적분 1에선 니들한테 어려운 함수 안 물어봐요. 알겠지? 어려운 함수 다뤄보고 싶으시면 이제 미적분 2 하면 되는 거야. 자, 6, 10, 11, 12 지금 푸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우 상식 유리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 되는 곳.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아요. 그럼 옛날에는 정의역을 어떻게 썼었냐면 x가 x는 마이너스 3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3이 아닌 곳이요. 이렇게 썼던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수직선에서 x값 범위를 좀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3이랑 3에만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부분들에선 함수가 잘 그려진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돼요?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 3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은 1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야. 그럼 전개하면은 일반적인 3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그냥 쭉 연속이에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fx가 밑에 들어가고 gx가 위에 들어가. 그럼 분모가 0 되는 곳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만 구간을 잘랐으면 돼요.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가요. 그럼 얘가 0 되는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렇게 구간을 잘라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림은 모르더라도. 이제 그림을 모르고 맨날 이렇게 가르쳤더니 쌤 진짜 이렇게 돼요? 감이 안 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다 그려드릴 수는 없고 이 함수만 좀 즉석에서 그려드릴게요. 이게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개념 17번으로 가자.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정리. 수학2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정리는요, 4개가 있어요. 4개. 그 중에서 1단원에서 2개 배우고요. 그 다음 2단원에서 2개 배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몇 개 배우는지 알고 계시면 좋고, 정리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족밥인 정리거든요? 이렇게 좀 써볼래?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냥 끝이야 이게.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이게 그냥 최대 최소 정리예요. 알겠어? 근데 하나 물어보자.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얘 반대말은 뭐야?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지 모른다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불연속이면, 만약에 함수가 불연속이면 이 최대 최소의 정리를 못 쓰는 거잖아? 그래서 불연속이면 존재하는지 조사해 봐야 돼. 알겠지? 내 말 들어봐. 보통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설명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설명을 해요. 알겠어? 자, 여기에 별표 쳐드릴게. 함수가 연속이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한다고? 보통 닫힌 구간으로 설명을 해. 자, 그럼 봐봐. 연우. 자, 여기 제가 3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아직 어떻게 생긴지 모르셔도.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최대값 어디예요? B에서. 그렇지. FB라고 읽으면 되겠지. 최소는 어디예요? FA.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그럼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자, 가운데 게 fx야. 가운데 그려져 있는 곡선이 fx야. 최소값 어디야?
여기. 최대값 어디예요? 여기. 그치? 근데 C라고 하면 FC.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최대값 어디야? 눈으로 보이시죠? 여기. 최소값 어디예요? 여기. 되세요? 그래서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잘 들어. 양 끝점 또는 가운데 어딘가. 됐어?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양 끝점 또는 가운데 어딘가. 이해되셨죠? 연속함수에서 최대 최소 읽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갑니다.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는 상황이 있어. 양쪽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는 상황이 있어. 양쪽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는 상황이 있어요. 알겠어? fx를 주고 있잖아. 그냥 니들 헷갈리게 구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 최대 최소는 양 끝점이랑 연관이 없잖아.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요. 이건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일단 얘는 최대가 어디야? FC. 자, 최소는 어디예요? 여기 어딘가. 대신 FA라고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이 함수는 FA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최소값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극한을 좀 공부한 애들은 저런 대답이 나와요. 좌극한으로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했어. 근데 아니긴 한데 잘했다고. 보통 저렇게 대답이 나와. 쌤, FA는 없으니까 A로 접근한다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거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봐봐 얘들아. 구멍이 뚫려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값이 7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극한 몇이야? 7. 7보다 조금 크지만 7이라고 쓰죠 우리는.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7이라는 y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야. 우극한이라고 쓰는 이유는 알겠어. 니네는 x를 a 오른쪽에서 접근시킨 값이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거지? 근데 실제로는 7로 나와. 그 값을 읽으면. 근데 7이 존재해? 안 존재해, 이 함수는. 그치?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아, 쌤, 그래도 얘가 눈으로는 제일 낮은 곳이 보이긴 보이는데 7보다 살짝 큰 곳,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로 정의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요?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내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라고 읽고 싶은 곳이 열려 있으면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니들 잘하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보통 미적분 1 작년 기준으로 수학 2 가르칠 때 이런 상황만 내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니들 좀 하니까 지금 이해도가 괜찮으시니까 우리 불연속인 함수도 살짝만 봅시다. 함수를 일부러 끊어놓는 행위는 이제 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 좀 가끔 끊어놓거든요. 수학원 수학 2에서는 함수를 잘 안 끊어놔. 교육과정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요새 자꾸 선을 넘으니까 불연속인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그 불연속인 함수에 대한 예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슬슬 나올 때가 됐다 이거야.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 이렇게 생겼어. 최대값. FC 잘했다.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부존속인 함수는 최대 최소를 조사해 봐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야. 됐어요? 하나만 더. 자, 최대값 없어. 최소값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고 안 되는 상황들을 조사할 줄 아셔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13번부터 18번까지 보면은 그 위에 있는 함수가 아주 더럽게 생긴 거야. 자, 6개 다 풀어요 지금. 13번부터 18번까지. 아, 공간이 막 여러 개도 했는데. 먼저 13, 14, 15번은 구간들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 자, 13번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보라 그랬어요. 그럼 쭉 증가 중인 거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쓰시면 되고, 제가 최대는 맥시멈의 약자를 따서 라지 m이라고 쓰고요. 최소는 미니멈의 약자를 따서 스몰 m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1부터 3까지야. 구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가운데 끊어진 곳이 있어요. 그죠? 대신 최대는 어딥니까? 여기죠. 4예요. 최소는 어디야? 그렇죠. 제일 밑이 있긴 있어. 근데 구멍이 톡 뚫려 있지? 내가 최소값이라고 읽고 싶은 곳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구간은 문제가 없으나 양 끝점이 다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건데 지금 1쪽이 열려 있죠. 그죠? 그래프는 닫혀 있으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펴볼 때 이 점은 보지 마!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16번에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최소. 최대는 읽고 싶은데 저기서 F1을 읽지 말래. 그래서 최대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프는 열려 있지만 문제에서 뚫어 놓은 거야. 17번은 4부터 7까지요. 근데 지금 4부터 7까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 4쪽을 열어놨어. 그래프 전체도 열려 있고. 그럼 최소는 일단 여기죠. 0. 최대는 어디야? 그렇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아니니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보자. 그리고 쟤는 다 열어놨으니까 이 끝점은 열어. 근데 어차피 최소는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는 위에 있는 4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겠지. 괜찮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그려서 해보시면 되고 못 그리는 거 없으니까. 자, 38쪽 개념 18번 사이값 정리 배워볼게요. 이거 배우고 문제 풀고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면 자, 일찍 끝냅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난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미분을 배우면 머리가 터지겠지? 네. 잘하고 계셔 여러분. 미분 정말 재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나왔네. 자, 사이값 정리는요, 근의 존재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는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많을까? 풀 수 없는 방정식이 많을까? 풀 수 없는 거. 당연하죠. 풀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근데 풀 수 없는 방정식도 근의 존재성은 따져볼 수가 있어. 자, 앞으로 모든 정리는요, 일단 함수가 연속임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일단 별표 쳐드릴게. 앞으로 모든 정리는요, 함수가 연속인 걸 설명하면서 시작이 돼요. 아시죠? 자, 소괄호 1번을 보시면 사이값 정리가 있고요. 소괄호 2번을 보시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있잖아요. 사이값 정리 메인이 중요할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중요할까? 활용. 보통은 메인 정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발전된 거니까. 그치? 근데 이 정리는 좀 특이해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파생된 놈이 더 중요해. 자, 설명해 볼게. 설명하고 필기해 드릴게요. 자, y는 fx가 a, b에서 연속이고 fa랑 fp가 다르면 여기다 써야겠다. fa랑 fb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겁나 길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아니야. 정말 당연한 얘기거든?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지금 x는 a인 곳이 있고 x는 b인 곳이 있어. 그치? 그치? 근데 fa랑 fb가 어떻대? 다르대. 그치? 그러면 두 함수값을 다른 곳에 일단 이렇게 찍어야겠네. 맞아요? 그리고 fx는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럼 내가 이 두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야겠죠. 이야. fa가 어디야? 여기지. fb는 어디야? 여기죠.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실수 k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맞아? 이건 y 값이니까 k도 y 값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지.
맞아? 그럼 C는 어디야? 여기가 C. 알겠어? 얘들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봐봐. FA랑 FB가 있어. 그럼 중간에 K에서 한번 걸린다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함수가 미쳐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치? 그럼 F 몇은 K가 되는 X값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알겠니?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 중에서 쌤 그러면 항상 홀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오케이?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5개고. 그치?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이 좀 중요하냐면 이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런 거. 열린 구간에 A랑 B는 될 수가 없고 A랑 B는 될 수가 없고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사이에. C가. 됐어 얘들아? 저거 쓰라고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쓰지 마. 여기 보면 돼. 근데 이제 약간 뭐 이런 표현은 좀 간추려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해를 잘 하시려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오른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사이값 정리에 활용 써볼 테니까 어떤 문장이 바뀌는지 봐봐. YFX가 연속이고 얘가 훨씬 간결해 문장이. 연속이고 FAFB가 음수이면 훨씬 간결해요. F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자, 여기 X축이 있는데 FA랑 FB가 곱해져서 음수래. 수학에서 자주 쓰는 문장이지. 곱해서 음수다라는 문장. 뭘 설명하고 싶을 때 저런 식으로 설명하니? 그렇지. 부호가 반대이다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그죠? 그럼 뭐 FA가 음수면 뭐 FP는 양수여야 되고 FP가 양수면 FA는 음수여야 돼. 뭐라고? FA가 양수면 FP는 음수여야 돼. 이해되지? 근데 FX는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럼 부드럽게 이어야 되죠. 이어볼게. 요 C 어디 있어? 여기야. 아무 얘기도 아니죠. 부드럽게 이어볼게. FC는 0인 C 어디예요? 여기야. 근데 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쓸까? 이제 함수가 미쳐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 이때 3개잖아. 이럴 수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수값 부호가 반대면 x절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x절편이라는 건 결국 해지.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존재 판단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써요. 오케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
개념 자체는 정말 중요한데, 개념 자체는 정말 중요한데,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린 애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정답률이 100%가 나와야 돼. 처음엔 좀 괜찮지만 나중에는. 자, 중요 표시 좀 합시다.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좀 중요하고, 열린 구간이란 말 중요하고, 적어도 하나. 이렇게. 하나 이상이라는 개념 정말 중요해요. 적어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자, 그럼 실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자, 40쪽에 10번처럼 출제가 돼. 자,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라고 했어요. 자, 미적분 1에서는 윤호야에게 봐야 돼. 미적분 1에서는 여러분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안 풀어요.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풀지 않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어? 어떻게 하냐면 좌변을 함수로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서술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대영아 보고 있지? 자, x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니겠지 이제? 구간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각 구간의 끝점들에서의 함수값들을 조사합니다. F3까지.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자, 0 넣어볼게. 그 다음에 1 넣어볼게. 2 넣어볼게요. 3 넣어볼게. 맞아요?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x값이 변화함에 따라 함수값이 마이너스 13이었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2였다가 11이었다가 32가 됐네. 그럼 함수를 부드럽게 이어보면 어디에 근이 생길까? 0과 1 사이에 근 생기는 거 보이시죠? 0과 1 사이에 x절편 생기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요. 3번인데요. 서술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 하면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f0 곱하기 f1이 음수여서 열린 구간 0, 1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런 메인 문장들 안 빼먹으시면 돼. 연속 증명해야 되고 부호 반대인 거 설명해야 되고. 연우 이해돼? 이거 되게 안 어려워요. 알겠죠? 재밌을 거야. 썼나요? 그 9번, 11번, 12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7번 풀어보세요.
나림이 지금 왔네. 아까 8시 40분에 일어났다 그러던데. 자, 7번 봅시다. 자,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유리 함수죠. 근데 최소값을 갖지 않는 구간을 물어봤어. 답은 2번이야. 왜냐면 0부터 3까지 살펴보면 얘네들이 0을 닫아놓긴 했지만 어쨌든 쭉 떨어지거든. 그죠? 그래서 의무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최소값은 못 구해요. 쌤, 그럼 이건 왜 됩니까? 3부터 4까지를 읽어주면요, 어차피 최소값은 여기거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에서 최소값을 갖지 않는 곳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없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자, 8번 해보세요. 야, 이거 풀고 끝인데? 그냥 이거 하고 가. 아니다, 윤희가 갔다 와, 화장실. 한 문제 더 풀기. 졸리지. 근데 깨야지. 지금은 괜찮아요. 약간 예를 들면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고 쉬가 마려워도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졸려도 참아야겠지.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죠. 졸려도 참아야겠지. 그러니까 근데 뭐라 해야 되냐면요, 강제성이랑 있잖아요. 배고픔이랑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배고프면 음식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이 없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도 싸고 싶어 화장실 없으면 여기 쌀 수 없으니까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잠은? 아니야. 누워 잘 수 있어요. 아니야, 살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왜죠? 잘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잘 수 있어. 먹을 수 없으니까 안 먹는 것처럼. 아예 체면 거는 거죠. 자기 체면. 어차피 욕구거든. 어차피 욕구란 말이야. 자, 합시다. 쌤 저기 두 점프 나오네요. 새로 생긴. 절대값 x-1 있죠? 그죠? 물론 그래프 아실 거야. 디테일하게 해요. 자, 언제 위에 거야? 그렇지.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언제 밑에 거야? 언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 그렇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1기준으로 오른쪽은 x-1, 그 다음 왼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온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밑에 넣은 3이고요. 최소값은 이 꺾이는 부분
0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gx 무리함수죠.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이 시작점. 상수항은 없으니까 이제 y좌표값은 0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상, 좌 이렇게. 그래서 혹시 y 절편 같은 게 좀 궁금하시면 x에 0 넣어서 루트 2인 거 알 수 있고, 루트 2 몇이야? 1.4 정도. 자,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줬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고요, 여기가 최소입니다. 자, 최대 마이너스 2인 곳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은 루트 4죠.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을 a,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최소값을 b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됐죠? 42쪽 보세요. 자, 42쪽에 8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불리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한 개도 어렵진 않아.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P지점에서 출발하여 A지점에서 멈춘 다음 다시 A지점을 출발하여 B지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속도 거리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에 따른 속도를 조사한 문제거든. 자, 자전거를 타고 P지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이에요. 근데 A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멈춰야 돼. 그 다음 B지점에 도착했을 때도 몇 초 때인지 모르겠는데 또 멈춰야 돼요. 맞아요? 근데 P지점에서 A지점까지 갈 때랑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은 모두 30이었대. 그럼 처음에 출발해서 속력이 30을 한번 들렸다 와야 되고, A에서 B까지 갈 때도 30을 한번 들렸다 와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속력이 10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속력이 10인 순간을 찾아주시면 돼요. 4번입니다. 4번. 안 어렵죠? 그렇잖아. 최고 속력이 30인데 30 갔다 오려면 적어도 2번은 생길 거 아니니, 첫 번째 구간에서. 그렇지? 두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3번은요, 이 문장을 적어가서 문제를 풀어오세요.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F1이라는 힌트를 잘 조합해 주시면 이제 A랑 B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숙제는 42쪽까지예요. 여기 파란 색깔 다 풀어온 거예요? 좀 많은가? 잠깐 볼게. 여러분 풀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13, 14, 15 사이에 몇 개 없고, 왜냐면 이게 얘들아 장수가 좀 되는데 이게 유형은 그 평소에 풀던 유형보다 되게 적거든. 7개밖에 없어. 그죠? 사실 이 두 단어 합쳐서 그냥 한 방에 핵심 유형 넣어놔도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놓은 느낌? 유형 7개밖에 없으니까요. 42까지 합시다. 됐나요?
잘 공부하시면서 잘 쉬시고요. 대수 수업 때 정신 잘 차려서 오세요. 중요한 건 대수 수업이니까. 끝.